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12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국민의힘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인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녹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역 군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고 남성도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전북 순천 완주고속도로에선 화물차와 승용차가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많게는 10도 넘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많이 추워집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대가성 공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김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지검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6월 참고인 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명태균 씨와 9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것을 파악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이나 거기 국민의힘이나 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대선에 기여를 한 건데 그러면 그거가 뭐 대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이후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 총 25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 거래에 대해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해주면서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는데 그 보답으로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강혜경 씨는 일단 국회의원실에 회계 직원이 됐으면 또 회계 직원이 갖는 입출금의 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비용이 뭐 3억 얼마가 들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선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김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명 씨도 이번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여권 내에선 국정쇄신, 당정 화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통령 녹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연설문을 읽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국민의힘은 민심 수습 방안과 관련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당정이 힘을 합쳐 대대적인 쇄신을 못할 경우 국정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권 전체가 더 큰 악재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 원로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은 윤 대통령에게 초심 회복을, 한동훈 대표에게는 당정 화합을 주문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같은 당내 우려를 감안한 듯 포괄적인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포괄적인 그런 고심과 대응에 관해서 당 그리고 대통령실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침묵을 지키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녹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국정쇄신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을 감안해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직접 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을 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사항도 논의할 수 있으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참여한다고 알렸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엽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서 30대 여성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하루 만인 어제 저녁 유력한 용의자인 현역 군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에 있는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선 추돌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정인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화천 북한강 주변에 주황색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쯤 이곳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일부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12분쯤 유력 용의자인 현역 군인 30대 남성을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다른 곳에서 여성을 살해한 뒤 화천에서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살해 장소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보된 시신을 바탕으로 신원 확인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전북 임실군 순천 완주 고속도로 순천 방면 임실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가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자동차를 운반하는 25톤짜리 화물차와 승용차가 서행하던 중 뒤에 있던 4.5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카테리어 차량입니다. 제일 앞에 있었던 차량, 카테리어 차량.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졸음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강원도 원주 학성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3시 20분쯤 불길을 모두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택 일부가 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말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 경합주를 돌면서 막판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지은 특파원 지금 백악관 앞에 나가 있죠. 미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워싱턴은 아직 일요일 오후입니다.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인데요. 제가 나와 있는 백악관 앞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낮부터 건물 주변으로 대형 철제 펜스가 추가 설치됐고요. 주변 공원 일부는 폐쇄됐습니다. 과거 난입 사태도 있었고 트럼프 후보를 향한 2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죠. 이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워싱턴 DC에는 경찰 3천여 명이 대기 중입니다. 이 외에 워싱턴주, 네바다주 등 각 주정부도 주 방위군에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정말 치열한 접전 중인데요. 각 캠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두 후보는 대선의 승부를 가를 경합주를 돌며 막판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연설 들어보시죠. But let us remember, it is not enough to just believe in those plans. We must act. Not enough to only pray, not enough to just talk. We must act on the plans he has in store for us. We had the safest borde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 day that I left. I shouldn't have left.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다시 선거 사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우세 지역인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초박빙입니다. 예측 불허의 오차범위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선 해리스가 조금 앞섰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 7곳 중 4곳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네바다주에선 트럼프와 격차를 3%포인트 벌렸는데요. 트럼프는 애리조나주 한 곳에서만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오차 범인의 우위여서 선거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투표가 끝나도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미국은 현지 시간 5일 저녁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두고 경쟁하는데요. 과반이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미 여러 주 선거 결과는 사실상 확정됐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7곳이 관건입니다. 또 이번 대선에선 사전 투표자가 7천만 명을 넘겨 우편 투표까지 개표해야 승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완벽한 승리 선언까지는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3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북부를 중심으로 공습해서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새벽부터 폭격이 발생해 최소 3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병원도 탱크 포격을 받아 입원 중이던 어린이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학살을 멈추고 휴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대응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북쪽 레바논 국경지대를 찾아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51년 만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스페인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수해 지역을 방문한 스페인 국왕 부부와 총리에게 살인자라면서 진흙을 던졌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홍수로 62명이 숨진 발렌시아 파이포르타를 찾았습니다. 시민들의 고성이 이어지고 경호원들은 날아오는 진흙을 막기 바쁩니다. 이번 홍수로 최소 스페인에서 217명이 숨졌는데 주민들은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긴급 안전 문자를 보내기까지 12시간이 넘게 걸렸고 경고 문자 내용도 어떤 이동도 하지 말라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Freno a eso de los políticos y tú más y tú más y tú más. Estamos hartos, ¿lo entendéis? Hartos. Solo queríamos eso, que nos hubiesen avisado y nos hubiésemos salvado. 하지만 스페인 왕실이 공개한 영상에는 펠리페 6세와 레티시아 왕비가 주민을 위로하는 모습만 공개됐습니다. 이날 방문은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종료됐고요. 스페인 왕실은 이후 다른 지역의 방문도 취소했습니다. 대만 타오이안 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하늘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내부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지 시각 1일 대만의 국적기인 중화항공 기내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허리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일어선 남성의 맞은편엔 승무원이 무릎을 꿇은 모습이 보입니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요,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분노했고 승무원들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면서 아직도 화를 내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 자신은 토사물 봉투를 잡을 힘도 없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날 베트남에서 대만으로 향하던 중화항공 CI782편은 21호 태풍 콩레이로 인한 기상 악화로 3번이나 착륙에 실패했습니다. 대만 남부 가오슝으로 회항해야 했고 1시간이 지연된 뒤에 목적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중화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쪼그려 앉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누리꾼들은요, 승무원들이 누구보다 안전한 여행을 원했을 거다.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 갑질에 분노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했고 북한군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선 인공기가 붙은 헬멧을 볼 수 있고 북한군은 인해 전술을 쓰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대표를 김재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조나스 오만 대표는 비영리 단체 블루 옐로우를 이끌며 드론과 통신 장비 같은 전투 물자를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만 대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지난달 말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When the Ukraine is assaulted, and then, of course, the North Koreans got involved, and many of them got killed. There were the Ukrainian drones basically noting that some of these killed soldiers had North Korean patches on their helmets. 다른 전투에서도 부상자들이 나오는 등 곳곳에서 북한군 투입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에서 막대한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And we think they will be used for assaults, basic infantry assaults as meat waves. 러시아가 자국의 정예 부대는 아껴놓고 우크라이나의 제1선 방어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에서 정면 충돌시키는 역할을 북한군에 맡긴다는 겁니다. 현대전에도 지형과 언어에도 낯선 북한군을 기본적인 장비만 가지고 투입시킨다고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내부 징병 대신 북한군을 끌어들였다며 외국군까지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This is potentially, I call it a World War III light version of a World War III.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북한군 7,000명 이상이 박격포와 야간 투시경 등으로 무장한 채 우크라이나 인근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뒤 13년 만에 도쿄전력이 핵연료의 잔해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800톤이 넘는 잔해를 언제 다 제거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예 특파원입니다. 검은 물질이 엉겨붙어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집게처럼 생긴 장치가 조심스레 작은 덩어리를 들어올립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로 엉겨붙은 핵연료 잔해입니다. 데브리로 불리는 이 물질은 오염수 발생 원인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핵연료 잔해 시범 제거에 성공했습니다. 22m에 달하는 장치를 이용해 경납용기 밖으로 핵연료 잔해를 꺼낸 겁니다. 원전 사고 13년 만의 일입니다. 앞서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꺼낸 핵연료 잔해 크기는 5mm, 수그램에 불과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는 880톤. 이 전부를 제거해야 폐로가 가능합니다. 燃料デブリの取り出しにつきましては、ステップバイステップの観点で、徐々に規模を拡大する計画でございまして、各ステップで情報を収集して、後段ステップへの知見を反映しながら 일본 정부가 계획한 후쿠시마 원전 폐로 시기는 2051년. 하지만 장비 개발 지연과 작업자 실수 등으로 핵연료 잔해 시범 반출이 계속 미뤄져 온 데다 구체적인 폐로 방식도 미정이라 언제 원전 폐로가 이뤄질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의 도로가 마라토너들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 26번째 JTBC 서울 마라톤 대회에선 역대 가장 많은 3만 7천 명이 뛰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이 몸을 풀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올해 26회를 맞은 JTBC 서울 마라톤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3만 7천 명이 몰렸습니다. 이거 한번 뛰려고 봄부터 준비해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힘들더라도 걷지 않고 끝까지 뛰고 싶습니다. 1,000명 넘는 외국인들도 함께했습니다. We're very excited. The weather is really nice, and we look forward to see the city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오전 8시 개회가 선언되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뛰어나가 한강을 가로질렀습니다. 여의도와 시청을 지나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달리는 42.195km 풀코스. 1등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데르시였습니다. 2시간 7분 37초 만에 결승점을 통과하며 지난해에 이어 2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선수 가운데에는 박민호 선수가 2시간 13분 6초로 가장 빨랐고 여자 선수 중에는 최정윤 선수가 2시간 31분 55초로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JTBC 홍주영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예선 중동 원정을 앞둔 홍명보호가 오늘 소집 명단을 발표합니다. 허벅지 부상 회복을 마치고 소속팀 토트넘의 경기에 출전한 손흥민 선수가 합류할지 주목됩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14일 쿠웨이트, 19일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이후엔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7도 등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 내일 아침에 많게는 10도 넘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크게 추워질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